졸지에 지랄하는 남북회담이 되었구나. 탈북자가 전하는 동원된 평양 시민들의 실체. 9월 22일 오전 0시쯤 추석 연휴 첫날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작년 2월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처음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 만에 석방된 뒤 올 1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1년 7개월 사이 2번 구속되고 2번 석방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미운 털이라도 박힌 것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윤선 전 장관은 출소 직전인 지난 9월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말이 나온다. 별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고 석방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인사를 굳이 참고인으로 불렀어야 하느냐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있어 소환한 것이라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좌파 정권의 코드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의 수사 형태를 보면 아주 가관인데요. 우파에게는 즉각적인 수사와 구속, 그리고 압수수색, 좌파 고발건에 대해서는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느그적거리고 있습니다. 우파 유죄, 좌파 무죄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검찰은 법치의 이름으로 사람을 거의 인민보위부 수준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편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석방되던 날 많은 태극기국 국민들이 서울구치소로 몰려와 조윤선 장관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힘내라며 응원과 격려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이에 화답하듯 태극기국 국민들에게 90도 인사하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고 귀가했습니다. 이런 핍박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정치계에 입문시켜 나라 바로 세우기, 정치적으로 투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9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북 정상담소 장면을 찍으며 지랄하네라고 말한 카메라 기자를 엄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링크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청원인은 이번 남북 정상의 만남 중에 양 정상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 속에 카메라 기자인지 누군지가 작은 소리로 지랄하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관련 영상을 링크했습니다.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고향이 초라하지요. 우리 차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너무나도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의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최고의 안무가 최고의 영접인 것 같습니다. 현재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도 남북 정상회담 방송 중에 욕설이 들어간 부분 해명을 원한다는 시청자 청원에 7천여 명이 동의하면서 KBS 기자라는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9월 22일 KBS는 시청자 권익센터 긴급공지를 통해 18일 평양 정상회담 첫날 백화원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 간 만남 과정에서 일부 비속어로 들리는 듯한 화면이 송출된 것과 관련해 백화원 내부에서 비속어로 추정되는 발언이 나올 당시 촬영은 방북풀 취재단 소속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없이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 등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랄하네라고 발언한 인물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하는 KBS가 아니라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일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친북, 종북 좌파들은 지랄하네라는 발언을 두고 마치 중풍에 걸린 환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요. 나라의 TV 생각으로는 진짜 목숨을 무릅쓰고 양심적인 속내를 밝힌 촬영기사야말로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 상황을 보도하는 종군 기자 수준의 퓰리처상 수상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뒷전, 경협 탈영질만 늘어놓으며 평화만 염불하고 있는데 과자는 남겨두고 과자 봉투만 쳐버리면서 과자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랄하는 거 아니면 뭐가 지랄하는 건가요? 문재인은 이번에
북한 어린이들과 국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북한 국민들과 어린이들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 외교관 출신 김태선 씨가 9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거리를 메운 문재인 대통령 환영 인파에 얽힌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선 씨는 평양 거리의 환호를 1호 환영 행사로 규정하고는 문재인이 북한 국민들에게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분들에게 진실 몇 가지를 말해주려 한다며 이번 행사에 동원된 15만 평양 시민들 중에 문재인을 정말로 좋아해서 달려나와 환영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태선 씨에 따르면 1호 환영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 시작 5시간 전에 1차 모임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버스도 안 다니는 새벽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을 걷게 된다는 게 김태선 씨의 설명입니다. 김태선 씨는 또 평양 시민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밥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실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호 행사에 동원될 경우 소지할 수 있는 건 꽃다발과 물병뿐이란 설명입니다. 김태선 씨는 김대중 방북 당시 새벽부터 끌려나가서 8시간 이상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도로 바닥을 지킨 경험자로서 들려주는 얘기라고도 했습니다. 김태선 씨는 평양 시민들이 과연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했겠는가? 물으며 마음이 우러나서 환영 행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면 잡아 죽이고 가족을 멸하니까 끌려나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평양 방북 때 여명거리 아파트 주민들의 환호도 국내 방송들을 통해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선 씨는 그 역시 조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호 행사 때면 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은 4-5시간 전부터 밖으로 끌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집 열쇠는 보위원과 인민반장에게 넘겨주고 뒷골목으로 피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선 씨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은 믿기 어려우니까 모두 내쫓고 특별히 조직된 자들을 집에 들여보내서 환영하도록 조직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선 씨는 김정은이는 자기의 치부를 위하여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짐승처럼 부리고 끌고 다닌다며 독재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정은이는 지지하고 북한 국민들은 무시하고 우롱하는 말과 행동은 제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교관 출신 김태선 씨의 주장은 이미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종북 좌파들은 김태선 씨의 주장은 가짜라고 간주하고 싶을 겁니다. 국내에서 자본주의 호사를 누리고 민주파리 하면서 정작 3대 세습독재 살인마 김정은에게는 납작 엎드리며 인권 문제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사이비 민주파리들의 실상을 제발 우리 국민들은 깨우쳐야만 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은 6.25 전쟁에서 3만 6천 명의 미군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또 참여했던 그들의 전우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대한민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좌파 이들은 친북, 종북 세력 이들은 피 흘린 미군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거짓의 껍데기를 쓰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도리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태극기의 깃발로 평화협정 미군 철수를 막아야 합니다. 어제 몇몇 분들이 김진태 의원은 매일 뉴스처럼 소개하면서 왜 대한애국당이나 조원진 대표는 다루지 않느냐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라의 TV는 우파 간 절대 편식 정보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전하다 보니 주요 뉴스를 스크랩하고 압축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SNS 정치를 한다면 조원진 대표의 생각도 자주 소개했을 겁니다. 현재 같이 작업하던 동료가 떠나고 혼자서 기사 살피고 스크랩해서 대본 만들고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 간혹 놓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더 살펴
우파 간 협력의 장이 되는 공정한 방송하겠습니다. 나라의 TV 운영자가 매우 가난합니다. 생업도 하고 이 일도 나누어 하다 보니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가 허용되면 인원을 확보해서 좀 더 질 좋은 경쟁력 있는 방송 퀄리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복님, 백운수님, 김민규님, 나라애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